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저녁길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드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다가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른바 5대위 사건, 어제 이 시간에 상세히 짚어봤는데요.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이 되겠는데요. 직속상관인 가해자, 이 사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감옥에 묵기는 신세가 되진 않았지만 유죄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과연 이 정도 형량이 들어가신 분의 그런 원혼을 위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정의당 논평은 이렇습니다. 국내 지상파 방송 두 곳에서 장장 4시간에 걸친 대통령의 끝장 토론을 중계했다. 무슨 규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의견 수렴한다고 했으니 지켜볼 노릇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 끝장 토론은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해했던 원인을 모두 규제로 돌리는 여론몰이의 장이 되고 있다. 그간 재벌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에 맞서서 규제 입법을 만들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려 했던,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 사회의 노력들을 무위로 돌리려는 정부 정책 홍보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단지 기우일까? 정의당은 오늘처럼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소통하기를 바랐다. 오늘 끝장 토론처럼 국민 다수가 진정 이 정부와 토론하기 원하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문제, 기초연금 같은 복지공약 파기 문제 등도 전 국민 앞에 생중계 공개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혁파 주장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최희갑 교수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나갑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 잡화 등을 사기 위해서 한국 쇼핑몰에 접속을 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 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OECD 33개 나라 중에서 규제 강도가 센 순위로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및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 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해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규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그러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개별 건별로 하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뛰어넘어서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아니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완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 개혁이지요. 하지만 현 정부는 규제에 대한 정밀한 평가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행법상 규제 영향 분석 제도를 갖추고는 있는데요. 규제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한 평가, 이건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학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영향 분석 수준은 규제 대안의 검토, 비용 편익의 분석, 배분적 정의 같은 이런 규제 영향 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조차 미비한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 완화의 칼만 휘두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몇 %까지 규제를 없애겠다, 총량만 제시했는데요. 이러면 절시적 규제 개혁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아주대 경제학과 최희갑 교수는 오늘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구조상 이미 확장된 시장 지배력을 다시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규제 완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 자체의 효과와 피해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에는 그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규제 한번 풀면은
이거 다시 규제 만들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희갑 교수 지금 전화에 나와 계십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토론회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오늘 시청해 보셨습니까? 예, 뉴스로나마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발언의 그 핵심을 보게 되면은 기업의 이 투자, 일자리 창출, 예. 이것을 규제가 막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연결시키는 시각은 아마 주로 대기업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대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또 다른 답변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나 또는 일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또 다른 답변을 할 것이고요. 근데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예. 우리 기업 투자나 일자리 창출 문제는 사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성장해온 방식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게 예. 우리의 모습이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나라 근로자 물건을 만드는데 기업들이 자본 설비하고 근로자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근로자보다는 자본 설비를 많이 활용하는 생산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예. 저금리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았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그렇게 생산 방식이 그런 식으로 돼버린 게 우리가 주로 이제 수출하는 품목 거의 대부분 70-80% 이상이 사실은 중화학공업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또 중화학공업은 불가피하고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요. 그러다 보면 근로자들이 덜 필요하게 되죠. 예. 또 이제 그 업종을 또 대부분 또 대기업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일반적인 생산 방식이 그 근로자 고용보다는 또 그 자본 설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근데 이미 그 중화공업 산업의 그 생산 기술들은 대체로 세계 전역에 대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철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자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그 표준적인 기술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산업에서 이미 이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쪽 산업에서 완전한 기술 혁신을 이루기 전에는 예. 신규 투자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 대신 만약 대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만 풀어준다면 예. 그쪽이라면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각이 이제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재벌 대기업의 요구에 기반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일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사실 역대 정부도 모두 규제 완화를 위해 애썼지만은 실제로 규제 수는 오히려 늘어난 거거든요. 이건 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규제가 늘어나는 게 합당한 건지 아니면 줄어드는 것이 합당한 건지. 물론 모든 규제를 다 통틀어서 동일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예. 이 규제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 이걸 폐단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규제 그 자체는 사실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규제를 만들 때는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보다는요. 예. 경제 성장을 해야 되겠다. 또는 안전을 도모해야 되겠다. 예. 또는 환경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증가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예. 실제로 보시면은 지난 60년대부터 40-50년간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서 주로 썼던 정책은 대부분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경제 외적인 고려, 사회적, 정치적 또는 문화적 이런 고려는 그렇게 하지 못해 왔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좀 더 환경이 쾌적한 곳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곳에서 주거가 좀 더 편리한 곳에서 복지가 좀 갖추어진 그런 사회를 많은 사람들이 더 추구하게 되죠. 예. 그런 내용을 정책 목표로 서서히 우리가 수용하기 시작하면
규제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규제가 늘어나는 건 우리 사회의 가치가 예. 훨씬 더 성숙해지고 그게 또 선진국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또 뭐 반칙하는 이들이 많아져서 예, 부득불 그 국가 권력이 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규제가 그렇죠. 드러난 그 배경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재산권의 보장이라든가 교섭에 있어서의 정당함의 추구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선진국의 모습들이죠. 예, 그렇군요. 오늘 보니까 정부가 규제 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10,000건이 넘는 경제 관련 규제를 줄이고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단순히 뭐 규제 개수를 줄이고 하는 뭐 그런 차원의 관리가 아니라 규제로 인해 생기는 비용을 계산해서 규제 총량을 축소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규제 총량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건지 또 이런 규제 비용 총량제는 과연 정말 손톱 및 가시라고 불리는 불필요한 정말 없어져야 될 규제만 골라서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것인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는 우리가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예. 정책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그래서 규제 총량제를 과거 정부에서나 지금 정부에서나 하는 그 정책 내용을 보면 규제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거든요. 아하. 사실은 규제의 그 손해와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따져야 되냐면 정책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규제에서 출발해서 규제의 손해와 이익을 사실은 따지기가 아주 곤란하고 왜냐하면 규제가 달성하는 정책 목표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2014년 이 시점에 우리 사회가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맞게 게임의 규칙을 바꿔주는 게 바로 규제를 바꿔주는 정상적인 방법이죠. 예. 게임 규칙 자체를 목표로 해서 그거를 적다 많다로 어떤 게임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로는 볼 수 없죠. 네. 뭐 그럼 결과적으로 이 규제 비용 총량제 이건 역시도 뭐 실질적으로 나쁜 규제만 골라서 없애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란 어렵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습니까? 예. 대체로 그렇고 사실은 계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계산이 불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원수, 암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예. 뭐 이렇게 그 단정적이고, 뭐랄까요, 직설적으로, 원색적으로 말할 수 있는 데에는 국민들이, 이 규제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서에 기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민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많은 규제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민간이 귀찮게 되고 또 효율도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도 규제 완화에 동의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규제에는 보면은 규제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예.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게 집행되는 과정도 사실은 포함합니다. 예. 각종 조치나 공무원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요. 네. 근데 사실은 많은 공무원분들이 그 일상적인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예. 만약 국정의 정책 목표가 모호해지면 그 규제가 원래 이게 어떤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가끔씩 뒷전으로 돌리기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또 정책 목표를 모든 규제 또는 문서에 일일이 다 제대로 적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규제들이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크게 필요로 합니다. 근데 막상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책 목표를 이렇게 현장에서 잘 구현하지 못하는 아주 많은 업무들에 휩싸이다 보면 단순하게 있는 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집행하기 마련이죠. 네. 그러다 보면 많은 국민들은 이게 전부 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사실은 필요한 거는 공무원들이 그 정책 목표에 맞도록 예.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죠. 예.
자, 교수님, 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 강화를 부정하고 있는데 경제 민주화란 게 뭡니까? 재벌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사용업자를 보호하겠다. 그렇다면은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면서 규제를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제 민주화도 하나의 정책 목표가 될 수 있죠. 예. 그럼 그거에 맞추어서 새로운 규제가 재설계되거나 기존에 있던 규제들이 재해석되어야 됩니다. 예. 이걸 단순히 완화다, 강화다라고 얘기할 수가 힘들고요. 예. 근데 다만 일반 국민들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는 대체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칙이 좀 더 엄격하게 집행되고 또 필요하다면 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예. 반면에 중소기업 경우에는 규제 완화가 오히려 필요하지요. 네. 그런 면에서 정책 목표에 맞추어서 규제에 대한 판단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자, 이 규제 개혁,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구조상 이미 확장된 시장 지배력을 다시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건 한마디로 규제를 풀어주면은 그 규제를 다시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만약 서비스업에서 단적인 예로요. 서비스업에서 규제를 푼다면 그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서비스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편재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존에 중소기업이 있을 때 그 규제를 완화했을 때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이미 중소기업이 포화 상태라면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기존의 대기업이 팽창하는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예. 이 민영화 논란 속에서 최근 공기업 방만 경영을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공공 분야에서의 그 개혁을 이루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최근에는 규제 혁파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건 결국 공공 분야의 그 민영화로 가려는 그런 의지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영화에 대한 태도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민영화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없고요. 원래 규제 완화처럼 똑같이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대체로 일정한 정책 목표를 공공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해 왔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 공공성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공기업의 그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기업 반드시 민영화일 필요는 또 없는 거고요. 이전의 공공기관을 그 안에서 내부 개혁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민영화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적절한지는 사실은 따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민영화가 선일 수도 없고요.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순기능만 발휘할 수 있는 규제 개혁, 그걸 하려면은 어떻게 첫 단추를 꿰어야 합니까? 현 정부는 그런 순기능만 가능한 규제 개혁, 그 첫 단추를 꿰고 있는 건지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OECD에서 좋은 규제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자를 발간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OECD 제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쭉 규제 완화 물결에 들어섰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르면 가장 OECD에서 제일 첫 번째로 천명하는 게 정책 목표에 기여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규제에 따른 손해와 이익이 손해를
능가하는가, 그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OECD에서도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에 기여한다면 규제는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예. 순서는 그러니까 규제 혁파가 우선이 아니라 규제가 과연 이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이것부터 면밀하게 짚어보는 것이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최희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 대해서 논평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이런 초헌법적인 발상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한정혜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규제개혁이라 쓰고 헌법 무시라고 읽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장장 4시간짜리 규제개혁 끝장 토론을 시작하며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했던 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무리 의정활동 중에 법안 발의를 안 하셨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삼권 분립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국회를 경제발전의 걸림돌 정도로 규정하고 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어야 한다고 보는 삐뚤어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거수기, 허수아비로 전락한 여당의 청와대 눈치 보기를 야당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입맞추어 의원 입법에 대해서 규제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스스로 입법권을 제약하고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황우여 대표께서 정부와 협의 없이 의원 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의원 발의 법률안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 자체로 현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런 발언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규제는 규칙과 제도의 줄임말이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상호 의존을 조직하는 수단으로 규제는 꼭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규제가 없으면 시장은 야만과 탐욕이 판치는 정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는 총량으로 더 많거나 더 적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규제 목적이 타당한지, 또 규제 설계에서부터 적용까지 공정성이 있는지 이걸 따져야 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규제회의, 과연 그런 방향에 부합하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방송 끝나는 이 시간까지 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밥은 먹고 하십니까? 내일 뵙겠습니다.